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벽에 걸린 시계 하나쯤은 있으시죠? 매일 보는 그 평범한 시계가 만약 거대한 범죄의 증거를 숨긴 금고였다면 어떨까요? 의사인 사위 뒤에 숨겨진 너무 충격적인 비밀. 지금부터 여러분을 소름 돋는 이야기 속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70세 나이에 김해 국밥집을 접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 서린이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엄마, 어린이집이 전염병 때문에 일주일 문 닫았어. 우리 도연이 좀만 봐줘. 제발. 자식 부탁을 어찌 뿌리치겠어요. 버스 2번, 지하철 1번을 갈아타고 서울의 반짝거리는 아파트 숲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호텔 로비 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은 대리석처럼 차가웠고 거실 정면에는 금빛 테두리에 커다란 벽걸이 시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셔서 고마워요. 서린이가 달려와 안겼는데 품속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볼은 홀쭉하고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사위 한기태가 나타났어요. 하얀 가운을 벗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집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한 건 다 있거든요.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보자기를 훑고 지나갔어요. 멸치젓, 다진 마늘, 집된장. 제가 정성스럽게 쌓은 것들이 그의 세계에서는 불필요한 짐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먹일 건 내 손으로 해야 맘이 놓이지. 아,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그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마치 이 집의 심장 소리 같았어요. 저 시계 참 크네. 아, 저건 기태 씨가 좋아하는 거야. 제자리는 정면 중앙이어야 한대. 첫날 밤 도연이를 재우다가 저도 깜박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꼬대로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똑딱똑딱, 곰 3마리.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순서대로 반을 맞춰야 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요? 바늘, 시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음 날 아침 서린이가 컵을 들어 올리다 옷소매가 스르르 내려갔어요. 팔뚝에 노랗게 번진 둥근 멍이 보였습니다. 그건 뭐야? 어디서 다쳤어? 엄마, 어제 의자 옮기다 찧었어. 별것도 아닌데. 저는 국밥집에서 평생 팔힘으로 살았어요. 어떤 멍이 어디서 생기는지 몸이 기억합니다. 그건 부딪힌 모양새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세게 잡은 자국이었습니다. 한기태는 대학병원 출신 내과 의사예요. 지금은 강남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며 예약이 꽉 찼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늘 시계만 쳐다보며 말을 끝냈어요. 저녁 무렵 도연이가 블록을 쌓으며 또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곰 3마리 아빠 곰은 아이 손이 장난삼아 제 손목시계를 잡아 1236을 톡톡 가리켰어요. 그 다음 엄마 곰, 아기 곰. 아빠가 그랬어. 노래 순서대로 해야 딩동 소리가 나. 아이는 장난감 시계를 꺼내 바늘을 3, 6, 9로 돌렸습니다. 뭔가 섬뜩했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프린터 소리와 비닐봉투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날 분리수거를 하려다 서재 휴지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진료기록처럼 보이는 보험 청구 내역, 고위험군, 처방이라는 문구, 제약회사 명함 조각, 종에는 샘플, 월일, 리라는 수상한 메모들이 파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건드리지 마. 서린이가 제 손에서 조각을 낚아채며 쓰레기 봉투를 묶었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기태가 너한테 화를 낸 적 있니? 엄마, 그냥.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밤 11시 서재에서 한기태의 건조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말들이 시계의 똑딱 소리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도연이가 낮잠에 빠진 틈을 타 벽걸이 시계 앞으로 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뒷면이 이상했어요.
합판이 이중으로 겹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뒷면 나사를 살짝 굴려보고 손톱으로 미세한 홈을 찾았습니다. 딸깍, 얇은 판이 살짝 움직였어요. 그 순간 뒷문 열쇠 소리가 들려 급히 원위치했습니다. 밤이 깊자 한기태가 화장실로 향하다 거실에서 멈춰섰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자석펜 같은 걸 꺼내 시계 유리면을 스쳤어요. 그리고 분침을 천천히 3691로 돌렸습니다. 딸딸딸딸. 4번의 미세한 진동, 띵 짧은 벨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뒷면의 얇은 판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안에서 카드 지갑 크기의 금속 상자가 나왔고 그는 그 안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서재로 사라졌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의 동요 순서가 시계의 암호였어요. 곰 3마리, 아빠 곰 3시, 엄마 곰 6시, 아기 곰 9시, 그리고 12시에 딩동. 다음 날 아이와 그림을 그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곰 3마리에서 아빠 곰이 몇 시야? 3시, 엄마 곰은 6시, 아기 곰은 9시. 노래 끝나면 12시에 딩동. 오후에 서재를 정리하며 휴지통을 더 뒤져봤어요. 보험공단 로고, 고가 주사제 코드. 환자 이름은 가려졌지만 동일 날짜에 반복 청구된 흔적들. 그리고 영수증 모서리에 적힌 성공회라는 메모. 그날 밤 도연이 방에서 토끼 인형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배 부분이 도톰하고 바느질 자국이 두 겹이었습니다. 서투른 사람이 급히 다시 꿰맨 흔적이 역력했어요. 손끝으로 만져보니 안에 뭔가 딱딱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장모님, 요즘 노인성 망상이 많다더군요. 한기태가 전단지를 내밀었어요. 무료 정신건강 검사 안내장이었습니다. 불면, 피해 망상. 혹시 시계 소리가 거슬리면 말씀하시고요. 그의 말끝은 차가운 경계선을 그었어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문제 있는 노인으로 낙인 찍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이번 주만 보고 내려가면 안 돼? 딸마저 그의 편에 서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시계 좀 내려서 식탁 위로 옮기자. 저기 높은 곳은 위험해. 그건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한기태가 서재에서 또 통화했어요. 이번 달 보험 심사는 내가 말한 코드대로. 환자 설명은 만성불면, 고지혈로 통일하고, 샘플은 교구로 처리, 현금은 시계로. 시계가 금고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혼자 맞서지 않겠다고. 다음 날 오전 보건소에 들러 보험 사기 의심 민원 절차를 물었어요. 국번 없이 110건보공단 신고센터 번호를 메모하고 휴대폰 녹음 앱도 설치했습니다. 국밥집에서 단련된 호흡으로 몇 번이나 연습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밤 11시 토끼 인형의 배를 살짝 뜯었습니다. 안에서 마이크로 SD 카드가 톡 떨어졌어요. 쌀알보다 조금 큰 그 기억 장치가 이 집의 심장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설인과 도연이가 미술 수업에 간 사이 집에 혼자 남았어요. 이제 결판을 낼 때였습니다. 벽걸이 시계를 내려 식탁에 눕혔어요. 분침을 3691-2로 돌렸습니다. 띵. 얇은 울림과 함께 금판이 열렸어요. 안에는 금속 상자 둘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봉투 뭉치와 얇은 검은 수첩. 수첩을 펼치니 날짜와 이니셜만 적힌 리스트가 빼곡했어요. 312K, 314P, 314P. 옆에는 주사제 코드와 현금 표시가 반복됐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 몇 장만 찍고 모든 것을 원상복구했어요. 오후 한기태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오늘 낮에 뭐 하셨죠? 시계 프레임의 미세한 손자국을 본 모양이었어요. 청소했지. 장모님 이 집 규칙을 좀 지켜주세요. 기태 차갑게 웃으며 그날 밤 제 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 부정수급 신고센터, 경찰, 경제범죄수사팀 번호를 정리했어요. 내일 아침 첫 통화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원고까지 써뒀습니다. 마이크로 SD를 제 핸드폰에 꽂아 확인했어요. 폴더 이름이 교구, 행사, 샘플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진료실 CCTV 같은
영상이 재생됐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면제를 처방하고 이건 교육용 샘플이니 걱정 마세요라며 현금, 영수증을 끊지 않는 장면. 다른 파일에는 약국 뒷문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생생한 얼굴들.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찍혀 있었어요. 화면을 멈추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끝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침 9시 정각 건보공단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광진구에 사는 박영숙입니다. 특정 의원에서 반복적 허위, 청구와 불법 처방이 의심됩니다. 증거, 영상과 장부 사진이 있습니다. 증거가 정말 있으시다고요? 시계 등판 금고에서 나온 겁니다. 자녀와 손주 안전 문제가 있어 보안 수사가 필요합니다. 2시간 뒤 경제범죄수사팀 형사 2명과 공단 조사관이 근처 카페에서 저를 만났어요. 제 핸드폰의 원본 파일을 보여주고 매크로SD는 봉투에 밀봉해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오늘 밤 동시에 들어갑니다. 배우자와 아이 보호를 위해 선생님은 집에서 연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밤 10시 40분 한기태가 들어왔어요. 저는 일부러 시계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왜 저걸 내렸죠? 도연이가 뛰다가 다칠까봐. 그의 눈이 미세하게 수축했어요. 장모님, 제자리로. 그가 시계를 들고 제자리에 걸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짧은 벨소리 3번. 문틈으로 영장이 들이밀어졌어요.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겠습니다. 한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껴안았습니다. 그 시계 내려놓으시죠. 거실 한쪽에서는 다른 형사가 토끼 인형의 배를 갈라 매크로SD 예비본을 꺼냈어요. 조사관은 서재 컴퓨터를 켜고 청구, 프로그램과 외부 저장 장치, 이력을 포렌식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는 딸과 도연이를 감싸 안았어요. 서린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알게 될 거야. 시계가 벽에서 내려와 분해되는 소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똑딱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 사람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새벽, 한기태는 업무상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어요.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서야 소금간이 제대로 맞은 미역국을 삼킨 듯 속이 풀렸습니다. 엄마 나 바보였어. 편하다는 이유로 눈 감았어. 눈 감은 사람 많다. 근데 다시 뜨는 사람은 많지 않아. 우리는 그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낡은 다세대로 왔어요. 첫날 밤 멸치 다시를 우리며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무슨 노래 좋아해? 이젠 곰 3마리 싫어. 산토끼가 좋아. 속으로 감사했어요. 그 동요가 두려움의 스위치였다는 걸 아이 마음이 먼저 알아버렸더라고요. 며칠 뒤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남 모 의원 원장 허위과다 청구 및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 건보공단 수십억 환수 예고. 화면에 벽걸이 시계와 서재가 흐릿하게 잡혔어요. TV를 끄고 된장국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구름처럼 부엌 천장을 스쳤더라고요. 이 집 공기는 향수 냄새 대신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봄이 오자 창틀에 햇살이 오래 머물렀어요. 서리는 요양병원 조리실 일을 시작했고 도연이는 시장 골목에서 아이스크림 장수 소리에 맞춰 깔깔거렸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때 넌 살아남느라 눈을 감은 거야. 이제는 살려고 눈을 뜬 거고. 밤이면 중고 재봉틀로 남은 천을 꿰맸어요. 바늘 끝이 딱딱 천을 뚫을 때마다 머릿속 시계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경계를 놓지 않기로 했어요. 경계는 불신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언젠가 또 다른 그림자가 오면 이번처럼 냄비를 끓이고 서류를 모으고 전화를 걸면 되니까요. 할머니, 시간 맞춰. 응. 우리 시간은 우리가 맞춘다. 창밖에 늦은 봄비가 내렸어요. 똑딱 소리가 아니라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였습니다. 눈을 감고 오래 숨을 들이마셨어요. 국밥집에서 배운 호흡으로 오늘을 또 넘겼습니다. 내일도 우리 시간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박영숙 할머니의 용기가 느껴지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